네, 제천단장 이우삼입니다. 우리 코레일 사장님, 예. 그 노조가 지금 11일부터 14일까지 뭐 경고 파업이라고 예, 시작을 그렇습니다.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11월 달에 총파업까지 이렇게 예정이 좀 돼 있는데 제가 내용을 좀 한번 좀 살펴봤어요. 그런데 노조 측 주장이랑 지금 조금 전에 요 내용과 약간 좀 다른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노조에서는 지금 작년에 그 근무교대 방식 개선 예. 그리고 적정 인력이 추가되도록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는데 우리 경영진에서 이제 그 합의 사항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좀 먼저 좀 예, 말씀을 드려볼게요. 아니, 그거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4조 2교대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문기관에 우리가 이 조직 진단을 했습니다. 조직 진단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노조도 지금 참여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지금 현재까지는 그 노사 양측이 그 필요한 인력의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크고 그다음에 뭐 저희들은 그렇다 이견이 크다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뭐 내일도 저기 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 협의를 해서 합의를 빨리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지금 그 용역 결과로 1,865명 추가 충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, 그죠? 예, 원래 용역 결과에서는 뭐 1,500명 수준이었습니다. 1,500명 수준 정도였는데 노조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. 이 노조가 좀 코레일이 보니까 전국의 공공기관 361개 중에 산재 발생이 1위고 또 초과 노동 비중도 1위고 지금 이 추가되는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4조 2교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? 원활하게 그 4조 2교대를 빨리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. 뭐 저희들도 일부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노조 측 주장은 지금 현재 충원 계획된 인원으로는 작년에 합의한 그 4조 2교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제가 뭐 지금 아직 그 교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국감장에서 어떤 그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.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사 양측에 조금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예, 이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뭐 다양한 또 후속 대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우리가 뭐 지난번 뭐 수차례 그 철도파업 이 과정 거치면서 코레일 자체의 이러저런 뭐 경영 손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나 큽니다. 예,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가 그 국민들께 좀 이렇게 불편함이 안 가도록 또 철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그 역할과 상징성과 관련해서 파업을 한번 시작을 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기간 산업부터 시작을 해갖고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그 후유증과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뭐 사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그 남은 기간 우리가 전면적인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좀 잘 좀 챙겨봐 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마지막 순간까지 그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그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국민들 편의 문제 좀 잠깐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지금 보니까 KTX랑 일반 차량이랑 이게 그 청소라고 하나요? 이게 좀 예, 청소. 예, 순서가 좀 달라요. 내용이 좀 달라요.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고속 차량 같은 경우는 뭐 반복 신속 청소, 반복 정상 청소, 중간 청소, 외벽 청소 뭐 등등해서 9단계 이 과정이 있고 무궁화나 일반 차량은 5개 단계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매뉴얼을 보면. 예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뭐 그 중청소라고 해서 고속 차량 같은 경우는 30일에서 35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반 우리 차량은 60일에 하기로 돼 있고 대청소 개념이 고속 차량은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일반 차량은 그런 없어요.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우리 그 국민들이 차량 이용하는 보면 고속 차량보다 주중이고 주말이고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국민들이 훨씬 많은 걸로 이렇게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. 이게 왜 이렇게 다르죠?
기본적으로 그 일반 차량 그 청소하는 것이 그 전부터 매뉴얼로 확립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고속 차량은 따로 들어오면서 그게 그 차량 그 프랑스에서 처음에 그 알스톰에서 도입할 때 그때 그 외국의 매뉴얼을 그대로 따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그 고속 차량이랑 일반 차량을 타보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 이제 KTX가 없어서 기차를 이용할 때 이제 일반 차량을 타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이제 시트의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 KTX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매뉴얼 자체가 지금 KTX와 일반 차량이 청소 매뉴얼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. 저는 이제 요번 국감때 자료를 보면서 이거 처음 봤는데요. 이건 시급하게 좀 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. 지금 뭐 그 둘을 뭐 통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여하튼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민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일반 열차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무궁화 그 부분 청결 상태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청결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대책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. 네,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단계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깨끗하면 되거든요. 그냥 그렇죠. 한 단계로 청소를 하더라도 깨끗하면 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러저러한 뭐 고속열차와 차별이 없다라고 느끼면 되는데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KTX와 지금 일반 차량이 그 청결 상태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뭐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그냥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각별하게 KTX 타는 국민들도 국민이고 일반 차량 이용하는 국민도 국민입니다. 그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검토하겠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 예, 이우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질의는 이현재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.